네,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한국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 코로나 백신 개발에 고작 1억 지원.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백신 개발 지원금은 프로젝트당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200억 원이 드는 항체 치료제 개발에도 4억 8,800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정책과제 대상자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선정하고 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액수다. 질본은 백신 개발 과제 2건을 입찰했다. 합성 항원 백신과 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백신이다. 합성 항원 백신에 1억 원, 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백신에 1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에는 지원자가 없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개발 난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정부 지원금으로는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정부 지원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항원 부위를 선별하고 바이러스 일부를 포함한 서브 유닛 백신의 후보 물질을 개발하게 된다.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전 임상을 하기 전 단계까지만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비가 많이 들지 않는 임상 전 단계이긴 하지만 연구의 속도를 내기에 충분하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외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개발 업체로 셀트리온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4억 8,800만 원을 지원한다.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개발에 단기적으로 2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항체 연구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3배인 15명으로 늘리고 3교대 24시간 근무제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개발이 힘들다며 수출을 염두에 두고 회사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염병 치료제와 백신은 단기간에 개발해야 하는 데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끝내려면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든다. 수익성이 낮아 국제기구나 정부 지원이 없으면 민간 기업이 개발하기 힘들다.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 플랫폼과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은 국제기구와 손을 잡거나 기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국제단체 전염병 예방 혁신연합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20억 달러, 약 2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회사인 제넥시는 코로나19 DNA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유엔 개발계획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 대학 등과 손잡았다. 한국계 과학자 조셉 김이 세운 이노비오는 CEPI에서 900만 달러,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500만 달러 등 1,400만 달러, 약 180억 원을 지원받아 DNA 백신을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 국가 간 패권 다툼도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백신 회사 큐어백에 코로나19 백신을 독점하는 대가로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이 없어 미집행 예산을 통해 긴급 지원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예비비 10억 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5개 과제에 6억 원, 백신 개발 3개 과제에 4억 원으로 과제당 지원금은 1억 원 수준이다. 초기 개발 단계에 집중 투자가 필요한데 지원금을 분산시키고 장기 과제에 치중해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교회, 클럽, 헬스장 출입 통제, 확진자 나오면 치료비 청구.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교회, 헬스장, 유흥주점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보름간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해 사실상 임시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공고한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 개학일 4월 6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시설, 업소 운영이 불가피하면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시설,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방침이다.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선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자금줄 말라 급전 찾는 기업들 만기 하루짜리 CP 2조 원 넘게 쏟아져.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 조달처인 회사채와 기업어음, CP 전자 단기 사채 포함 시장이 마비 위기에 물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시중 자금이 국고채 등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기업의 자금줄이 막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회사채를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이 대신 사주는 한국판 양적 질적 완화 QQE 정책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회사채와 CP 금리는 지난 18일부터 동반 급등세,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사자 수요가 갑작스레 사라진 탓이다. 신용등급 A 회사채 3년물 기준 금리는 17일 연 1.94%에서 20일 2.10%로 뛰었다. 같은 기간 CP 91일물 금리는 연 1.36%에서 1.46%로 4회 연속 급등했다. 윤인태 SK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비우량 채권 회피 현상이 본격화됐다며 비우량 회사채 CP의 절반가량이 만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나 부도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만기를 맞는 회사채 CP 물량은 약 78조 원이다. 이 중 비우량 채권, 신용등급 A 이하 회사채와 A2- 이하 CP 등이 약 28조 4,595억 원에 달한다. 여당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직접 나서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운열 민주당 금융안정 태스크포스 단장은 미국 중앙은행이 CP 매입 기구를 통해 단기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는 것과 같은 충격 요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어음을 사겠다는 수요가 말라버렸습니다. 한 증권사 CP 운영 담당자는 지난 20일 다급한 목소리로 이처럼 시장 상황을 전했다. 지난주부터 CP 판매 실패한 증권사가 하루 수백억 원어치를 떠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기업들의 장기 자금 조달처인 회사채에 이어 단기 금융수단인 CP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주부터 기업들이 발행한 CP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이후 기업 채권에 대한 사자 수요가 뚝 끊긴 결과다. CP 판매 과정에서 미매각 물량이 발생하면 증권사가 전량 떠안아야 한다. 일부 대형 증권사는 주가 급락으로 주가 연계증권 ELS 관련 대규모 파생상품 계약 증거금 납입 요구까지 몰린 탓에 급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9일 증권사들은 만기 하루짜리 CP 2조 5천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한 증권사의 CP 운영팀장은 직원들이 인맥을 총동원하면서까지 기관들의 매수를 사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CP
발행 잔액 총 256조 원 가운데 절반인 127조 원 규모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만기 도래 물량의 차환, 새로 발행의 기존 채권을 상환하는 상태가 실패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정기예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 회사채 등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한 해 50조 원어치를 소화하는 공모 회사채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2천억 원어치 회사채 발행에 나선 한국토지신탁이 1650억 원의 수요만 모은 것을 시작으로 키움캐피탈, 하나은행, 포스파워 등이 잇따라 수요 예측에서 모집액을 채우는 데 실패했다. 발행 일정을 미루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SK그룹 산업용 특수가스 제조 계열사인 SK머티리얼스는 다음 달 초 1,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준비했지만 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일정을 연기했다. 비슷한 시기 회사채 발행을 계획했던 대림산업, 동원시스템즈, 한솔테크닉스 등은 아직 발행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 전망도 기관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마트, KCC 등 국내 간판 기업 신용등급을 줄줄이 내리고 있다. SK증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와 CP는 약 116조 원에 이른다. 비적 신용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는 A등급 이하 회사채와 A2- 등급 이하 CP 물량만 약 43조 원이 있다. 이 중 28조 4,595억 원어치가 상반기에 만기를 맞는다. 기업금융시장 전반에 신용경색이 확산하면서 기업 부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기업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회사채와 국고채 금리 격차는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난 20일 AA- 신용등급 3년 만기 회사채 평균금리는 연 1.95%로 같은 만기의 국고채 연 1.11%와의 격차가 0.84포인트까지 확대됐다. 2012년 2월 6일 0.85%포인트 후 최대다. 2012년은 동양, 웅진, STX그룹 등의 유동성 위기가 심해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부도 공포가 휘몰아쳤던 시기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 담당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신용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며 기업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을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